사장님, 잠시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경찰 두 명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따뜻한 아침 햇살 아래 여자는 손에 쥔 편지를 바라보다 얼어붙었습니다. 그 노인이 어제 이곳에 다녀갔다는 말을 듣는 순간 여자의 얼굴엔 놀람과 두려움이 동시에 번졌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노인이 죽기 하루 전 남긴 한 장의 편지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말이죠.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외곽, 낡은 간판이 삐걱거리는 카페에 있었습니다. 이름은 해묵은 시간. 이 카페의 주인 이윤정은 52살이었죠. 매일 아침 윤정은 문을 열고 테이블을 닦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 카페는 윤정에게 삶의 전부였어요. 이혼 후 홀로 아들을 키우다 사업이 망하고 이제는 이 작은 카페만이 윤정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윤정의 하루는 늘 똑같았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카페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저녁이면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는 일정이었죠. 그런 일상 속에서 윤정이 유일하게 신경 쓰는 것이 있다면 바로 매출이었습니다. 손님 한 명 한 명이 돈으로 보였고 자리만 차지하고 커피 한 잔으로 오래 버티는 손님들은 눈엣 가시였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신경 쓰이는 손님이 있었습니다. 매일 오후 2시쯤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초라한 노인이었죠. 노인은 항상 낡은 회색 외투를 걸치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구겨진 모자를 벗어 옆에 놓고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킨 뒤 3시간 넘게 자리를 지키곤 했어요. 노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책을 읽는 것도 아니고 휴대폰을 보는 것도 아니었죠.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윤정은 그 노인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 노인 하루 종일 자리를 차지해. 커피 한 잔으로 세상 다 살겠네. 윤정은 설거지를 하며 투덜댔어요. 주변 직원에게도 자주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데 저런 손님이 제일 골치 아파. 회전율이 떨어지잖아. 하지만 노인을 쫓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손님이었고 카페는 공공장소였으니까요. 어느 날 비가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고 카페 안은 습한 공기로 가득했어요. 손님은 거의 없었고 윤정은 카운터에 기대어 멍하니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까지 초라해질 수도 있구나. 윤정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이혼 후 홀로 아들을 키우며 사업을 시작했지만 모든 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빚만 남았고 이 작은 카페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죠. 그때 문이 열리고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비에 젖은 외투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노인은 평소처럼 창가 자리에 앉았고 윤정은 별다른 말 없이 아메리카노 한 잔을 내왔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고 윤정은 무심하게 돌아섰어요. 그저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날이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노인이 카운터로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이거 잠깐 맡아주시겠소?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윤정은 귀찮다는 표정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뭔데요? 급한 일이 생겨서 잠시 맡겨두려 하오. 내일 다시 오겠소. 윤정은 대충 고개를 끄덕이고 봉투를 카운터 서랍에 넣어버렸어요. 노인은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윤정은 서랍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오면 돌려줄 거니 괜찮지 뭐.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그저 손님의 부탁을 들어준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정은 평소처럼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윤정의 마음도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윤정은 몰랐습니다. 그 종이봉투가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입니다. 그 초라한 노인이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를 남길지 윤정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평범하고 지루한 하루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그날이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윤정은 노인이 맡긴 종이봉투를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카페 일은 여전히 바빴고 윤정의 머릿속은 온통 장사 걱정뿐이었습니다. 노인도 그 이후로 보이지 않았죠. 그 노인, 봉투 맡아달라더니 왜 안 오는 거야? 윤정은 가끔 생각났을 때 중얼거렸지만 깊이 신경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카페 문이 열리며 2명의 경찰관이 들어왔습니다. 윤정은 순간 긴장했어요.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여기 사장님이신가요? 한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윤정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혹시 이 근처에 혼자 다니던 노인분을 본 적 있으신가요? 이름은 서한식 씨입니다. 윤정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서한식이요? 그분이라면 매일 저희 카페에 오셨는데요. 그런데 무슨 일이신지. 경찰관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쓰러져 계시다가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신원 파악을 하던 중 이 카페 영수증이 나와서 찾아왔습니다. 윤정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돌아가셨다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노인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혹시 유가족이나 연락할 분은 없나요? 윤정이 물었습니다. 그게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 사셨던 것 같습니다. 근처 재활용센터에서 폐지를 모으며 생활하셨다고 하더군요. 경찰관들이 떠난 후 윤정은 카운터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맡긴 종이봉투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열어봐도 될까? 하지만 노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윤정은 천천히 봉투를 열었어요. 봉투 안에는 몇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사진 서너 장, 통장 하나, 그리고 접힌 편지 한 장이었죠. 윤정은 먼저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어요. 젊은 남자가 아이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사진은 여러 번 접혀 있었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누군가가 소중히 간직했던 흔적이었죠. 다음으로 윤정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글씨는 떨리고 흐릿했지만 읽을 수는 있었어요. 이 글을 보는 분이 있다면 제 아들 서진우를 찾아주시오. 그는 어릴 적 제가 버린 아이입니다. 윤정은 그 이름을 읽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서진우. 그 이름은 너무나 익숙했어요. 아니, 익숙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서진우는 윤정의 전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윤정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질 뻔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윤정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어요. 그 노인이 진우의 아버지였다니. 윤정은 진우와 결혼했을 때 시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릴 적에 돌아가셨고 엄마 혼자 자신을 키웠다고 했어요. 윤정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든 게 뒤집히고 있었어요. 돌아가신 게 아니라 살아계셨던 겁니다. 그것도 바로 이 카페에 윤정의 눈앞에 매일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안 하신 거예요? 윤정은 빈 카페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왜 그냥 가신 거예요? 윤정은 다시 편지를 읽었습니다. 버린 아이라니?
전 남편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윤정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버린 게 아니라 쫓겨난 것이었습니다. 윤정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진실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통장을 열어보니 잔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3천만 원. 윤정은 놀라 눈을 크게 떴어요. 폐지를 주우며 살던 노인이 돈을. 이걸 어떻게 모으신 거예요? 윤정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통장 메모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진우에게. 그날 밤 윤정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창가에 앉아 묵묵히 커피를 마시던 모습, 봉투를 건네며 고개를 숙이던 모습. 윤정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초라하다고 생각했던 노인이 전 남편의 아버지였고 시아버지였다는 사실에 너무도 큰 죄책감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정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머릿속은 온통 노인 생각뿐이었습니다. 서한식 진우 씨의 아버지. 윤정은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말입니다. 윤정은 카페 문에 임시 휴업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살았다는 재활용센터를 찾아갔어요. 센터는 카페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폐지 더미와 고철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저기요, 혹시 서한식 어르신 아세요? 윤정이 물었습니다. 센터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한식 씨요? 돌아가셨어요. 참 안 됐어요. 여기서 일하셨나요? 일이라기보단 폐지를 모아오셨죠. 매일 새벽같이 나가서 폐지를 주우셨어요. 80 넘은 나이에도 쉬는 날이 없으셨죠. 주인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혹시 어디 사셨는지 아세요? 윤정이 다시 물었습니다. 근처 쪽방촌이요. 월세 20만 원짜리 방에서 혼자 사셨어요. 근데 참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이상한 일이요? 매달 고아원에 3만 원씩 기부하셨거든요. 당신은 그렇게 어렵게 사시면서 말이에요. 제가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그냥 미소만 짓더라고요. 윤정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폐지를 주우며 근근히 살면서도 고아원에 기부를 하셨다니. 윤정은 센터 주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노인이 살았다는 쪽방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좁고 어두운 골목을 지나 도착한 곳은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니 복도 끝에 작은 방 하나가 있었어요. 문은 잠겨 있었지만 관리인이 열쇠를 빌려주었습니다. 유가족이세요? 아니요. 다만 인연이 있어서요. 윤정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작은 이불 하나, 낡은 옷가지 몇 벌, 그리고 전기밥솥 하나가 전부였어요. 윤정은 방 안을 둘러보다가 작은 서랍장을 발견했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신분증이 있었어요. 사진 속 노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명히 서한식이었습니다. 진우 씨의 아버지가 맞았어요. 서랍 안에는 또 다른 쪽지가 있었습니다. 윤정은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어요. 그날 나는 쫓겨났단다. 진우야, 아버지는 널 버린 게 아니야. 내 어머니가 선택한 길이었단다. 윤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윤정은 진우와 결혼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진우는 어머니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버리고 떠났어. 어머니를 울게 만든 사람이야. 진우의 목소리에는 늘 원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윤정이 읽고 있는 내용은 전혀 달랐어요. 떠난 게 아니라 쫓겨났다니. 윤정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진실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진우 씨, 당신이 알고 있던 건 진짜 사실이 아니에요. 윤정은 빈 방에 앉아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윤정은 다시 쪽지를 읽었습니다. 글씨는 떨리고 있었지만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나는 평생 너를 그리워했단다. 멀리서나마 내 모습을 보고 싶었어. 하지만 다가갈 용기가 없었단다. 내가 나타나면 내 삶이 흔들릴까봐 두려웠어. 윤정의 눈물이 쪽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윤정은 방 안을 더 살펴봤습니다. 벽 한쪽에는 오래된 달력이 걸려 있었어요. 달력에는 빨간 동그라미가 몇 개 그려져 있었습니다. 윤정이 자세히 보니 그 날짜들은 모두 매달 15일이었어요. 고아원 기부일이었던 걸까요? 윤정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윤정은 복잡한 마음을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진우 씨에게 전화를 해볼까도 고민했어요.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살아계셨어. 그것도 내 카페에 매일 오셨었어. 라고 말하면 진우 씨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윤정은 휴대폰을 꺼냈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카페로 돌아온 윤정은 카운터에 앉아 노인이 남긴 편지와 쪽지를 다시 펼쳐 놓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윤정은 혼잣말을 했어요. 진우가 알고 있던 이야기와 노인이 남긴 이야기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한쪽은 버린 아버지였고 다른 한쪽은 쫓겨난 아버지였죠. 윤정은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진우 씨한테도 알려야겠다고. 비록 이미 돌아가신 분이지만 노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윤정은 휴대폰을 들고 진우 씨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고 윤정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전화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그리고 진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세요? 윤정은 목이 메었습니다. 이혼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전 남편의 목소리는 그대로였습니다. 진우 씨, 윤정이에요. 무슨 일이야? 갑자기 전화를. 윤정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우 씨, 당신 아버지 얘길 좀 하려고 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그리고 진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 얘긴 하지 마. 그 사람은 내 인생에 없어. 하지만 진우 씨, 당신이 몰랐던 일이. 그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를 버렸다고 어머니를 울게 만들었고 우리를 아버지 없는 아이로 만들었어. 더 이상 얘기 듣고 싶지 않아. 전화 끊어. 그렇게 통화는 끝났습니다. 윤정은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실제로 듣고 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진우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상처가 배어 있었어요. 어릴 적부터 아버지 없이 자란 상처, 버림받았다는 상처가 여전히 진우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남긴 편지에는 분명 다른 이야기가 있었으니까요. 진실은 밝혀져야 했습니다. 윤정은 다시 노인의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편지 끝에 작은 글씨로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윤정은 그 주소를 휴대폰에 입력했습니다. 다음 날 윤정은 이른 아침 기차를 탔습니다. 순천까지는 3시간이 걸렸어요. 기차 안에서 윤정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차 창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도시가 사라지고 논밭이 나타났어요. 순천역에 도착한 윤정은 택시를 탔습니다. 이 주소로 가주세요. 택시 기사는 주소를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여기 한참 외진 곳인데요. 혹시 아는 분 계세요? 찾아야 할 곳이 있어서요. 택시는 시내를 벗어나
좁은 시골길로 접어들었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요? 택시가 멈춰섰습니다. 여기가 그 주소인데 집이 있긴 한가 모르겠네요. 윤정은 택시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잡초가 무성한 빈터 한가운데 폐가가 한 채 서 있었어요. 지붕은 반쯤 무너졌고 벽은 금이 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맞나요? 윤정은 중얼거렸습니다. 윤정은 조심스럽게 폐가에 다가갔습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먼지 냄새와 썩은 나무 냄새가 났습니다. 햇빛이 구멍난 지붕 사이로 들어왔어요. 윤정은 방 안을 살펴봤습니다. 낡은 가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벽지는 다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윤정은 방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남아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벽 한쪽 떨어진 벽지 틈 사이에서 또 다른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는 비닐로 쌓여 있었고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내용물은 보존되어 있었어요. 윤정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진우야, 내가 이 편지를 볼 날이 있을까? 아버지는 내가 미웠던 게 아니란다. 다만 내 어머니가 떠난 게 원망스러웠을 뿐이야. 윤정은 편지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내가 5살이던 해였어. 내 어머니는 다른 남자를 만났단다. 그 사람은 돈도 많고 능력도 있었지. 나는 그저 평범한 회사원이었을 뿐이야. 어느 날 내 어머니가 말했어. 자기는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고. 나와는 함께할 수 없다고. 나는 애원했단다. 적어도 아이들만은 데려가지 말라고. 윤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 읽어나갔어요. 하지만 내 어머니는 너를 데려갔어. 그리고 모든 걸 뒤집어 씌웠지. 내가 너희를 버렸다고, 내가 가정을 버렸다고 말이야. 너희는 자라면서 그렇게 아버지를 미워하게 됐단다. 나는 억울했지만 변명할 방법이 없었어. 법적으로도 양육권을 빼앗겼고 내 어머니의 새 남편이 너희를 키웠지. 윤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진실이 왜곡된 채 진우에게 전해졌던 거였어요. 진우는 평생 아버지가 자신을 버렸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버지가 쫓겨난 거였죠.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나는 멀리서나마 너를 지켜봤단다. 내가 학교에 가는 모습, 친구들과 노는 모습을 몰래 보곤 했어. 하지만 다가갈 수 없었어. 내 삶을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 진우야, 아버지는 평생 너를 사랑했단다. 윤정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윤정은 폐가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햇빛이 윤정의 어깨를 비쳤어요. 이렇게 억울하게 사셨다니. 윤정은 눈물이 났습니다. 노인이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아들을 그리워하며 하루하루를 버티셨던 걸까요? 서울로 돌아온 윤정은 곧바로 진우를 찾아갔습니다. 진우는 강남의 작은 디자인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사무실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진우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윤정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진실을 알려야 했어요. 진우는 놀란 표정으로 윤정을 맞았습니다. 갑자기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뭐야? 할 얘기가 있어. 꼭 들어줘. 윤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진우는 의자에 앉으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윤정은 가방에서 편지들을 꺼냈습니다. 노인이 남긴 편지, 폐가에서 찾은 편지, 그리고 사진들이었어요. 진우 씨, 당신 아버지 서한식 맞지? 이분이 돌아가셨어. 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며칠 전에 버스 정류장에서 쓰러져서 병원으로 모셨는데 끝내 깨어나지 못하셨대.
진우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표정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돌아가셨다고 여기까지 온 거야? 윤정은 진우의 차가운 반응에 가슴이 아팠지만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진우 씨, 당신 아버지는 당신을 버린 게 아니라 쫓겨난 거였어. 이 편지들을 봐. 윤정은 편지들을 진우 앞에 놓았습니다. 진우는 편지를 보려 하지 않았어요. 그게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야? 진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죽었다는데 이제 와서 뭘 어쩌란 거냐고. 진우의 눈빛에는 분노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평생을 아버지 없이 살아온 상처가 터져나오고 있었어요. 친구들이 아버지 얘기할 때마다 숨어서 울었어. 아버지가 왜 우리를 버렸는지 밤마다 생각했어. 그런데 지금 와서 쫓겨났다고? 윤정은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평생 당신을 그리워했어. 멀리서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고 당신을 위해 폐지를 주우며 돈을 모았어. 이 통장 봐. 3천만 원이야. 윤정은 통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 돈은 다 당신을 위해 모은 거라고. 진우는 통장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왜 그랬는데? 왜 그렇게 살았냐고요? 왜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정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당신이 행복하길 바랬어. 자기가 나타나면 당신 삶이 흔들릴까봐 걱정하셨던 거야. 진우는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너무 늦었어.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용서도 화해도 아무것도. 윤정은 진우의 등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진우 씨, 내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진우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혼자 있고 싶어. 시간이 필요해. 윤정은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윤정은 주저앉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진우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윤정은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술잔을 꺼냈어요. 윤정은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마시고 싶었습니다. 소주 한 병을 따라 잔을 채웠어요. 그리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타들어갔지만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그 노인 평생 버림받고 사셨는데 마지막엔 용서를 원하셨나 봐. 윤정은 테이블 위에 놓인 통장을 바라봤어요. 잔액 3천만 원. 그리고 편지 마지막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이 돈으로 누군가에게 따뜻한 한 잔을 전해주오. 윤정은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노인이 원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복수도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나누고 싶었던 거였어요. 평생을 외롭게 살면서도 마지막까지 누군가를 생각하셨던 겁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윤정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문에는 휴무라고 써붙였는데 누가 들어온 걸까요? 한 여인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인이었어요. 저기요, 혹시 서한식 어르신을 아시나요? 윤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아는데요. 누구신데 그러세요? 여인은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저는 세봉고아원 원장입니다. 한식 어르신께서 저희 고아원에 오랫동안 기부를 해주셨거든요.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요. 윤정은 여인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고아원에 기부를 하셨다고요? 네, 매달 3만 원씩이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10년 넘게 한 번도 거르지 않으셨어요. 원장의 목소리에 노인에 대한 존경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으로 오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원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 이었습니다. 내 아들을 위해 그 여자를 용서하겠다고 이제는 모든 게 괜찮다고 말씀하셨어요.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노인은 마지막까지 용서를 택하셨던 거예요. 원망도 분노도 모두 내려놓으셨던 겁니다. 원장이 돌아간 후 윤정은 밤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노인이 남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노인의 마지막 뜻을 이루어 드리고 싶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윤정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카페 인테리어부터 바꾸기로 했어요. 윤정은 재활용센터를 찾아가 버려진 폐목을 모아왔습니다. 그리고 직접 사포질을 하며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손에 물집이 잡혔지만 윤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평생 폐지를 주우며 살았듯이 윤정도 버려진 나무로 새로운 것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카페의 모습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낡고 차가웠던 테이블들이 따뜻한 나무 테이블로 바뀌었어요. 벽에는 노인의 사진을 걸었습니다. 카페 창가에 앉아 있는 노인의 모습이었죠. 윤정은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어르신의 마음을 잘 이해한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카페 이름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해묵은 시간에서 한식다방으로 바꿨어요. 간판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간판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커피 한 잔의 일부가 홀몸 노인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윤정은 매출의 10%를 기부하기로 결정했어요. 개업 준비를 하던 어느 날 윤정은 옛날 사진첩을 뒤지다가 노인의 사진 한 장을 더 발견했습니다. 카페 CCTV에 찍힌 사진이었어요. 노인은 창가에 앉아 희미하게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윤정은 그 사진을 보며 울었어요. 이렇게 웃고 계셨네요. 저는 전혀 몰랐는데. 개업일이 다가왔습니다. 윤정은 초대장을 몇 장 만들었어요. 고아원 원장님께 한 장, 재활용센터 주인께 한 장, 그리고 진우에게도 한 장 보냈습니다. 진우에게서 답장은 오지 않았지만 윤정은 기다렸어요. 언젠가는 마음을 열어줄 거라 믿었습니다. 새롭게 단장하여 오픈하는 아침, 윤정은 일찍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창문을 닫고 바닥을 쓸고 커피를 준비했어요. 오전 10시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첫 손님은 고아원 원장님이었습니다. 와, 정말 멋지네요. 한식 어르신이 보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원장님의 말에 윤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근처 주민들이었어요. 새로 단장한 카페 첫날 우리가 팔아주러 왔습니다. 윤정은 정성껏 커피를 내렸습니다. 손님들은 따뜻한 분위기에 만족스러워했어요. 참 포근하네요. 감사합니다. 저녁 무렵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윤정은 손님을 맞이하려다 멈춰 섰어요. 진우였습니다. 진우는 초대장을 손에 쥐고 서 있었어요. 진우 씨, 왔군요. 고마워요.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우는 천천히 카페 안을 둘러봤습니다. 폐목으로 만든 테이블, 벽에 걸린 사진들, 그리고 한식다방이라는 간판. 이건 뭐야? 진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당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흔적이에요. 윤정은 카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 덕분에 이렇게 시작할 수 있었어. 진우는 벽에 걸린 사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창가에 앉아 있는 노인의 모습이었어요. 사진 속 노인은 희미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진우는 사진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 사진은 언제 찍힌 거야?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야, 세상을. 떠나기 전 이렇게 웃고 계셨더라고. 진우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사진 속 노인의 얼굴을 손으로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아버지.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을 원망했던 아버지,
버렸다고 믿었던 아버지가 사진 속에만 남아있다고 생각하니 윤정은 진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진우 씨, 당신 아버지는 평생 당신을 그리워하셨어요. 멀리서 당신을 지켜봤고 마지막까지 당신을 생각하셨어요. 진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왜 이제야? 진우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윤정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울었어요. 카페 안은 조용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벽에 걸린 노인의 사진도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진우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나도 도울게. 윤정은 놀란 표정으로 진우를 바라봤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이제라도 아버지를 위해 뭔가 하고 싶어. 윤정은 진우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부터 윤정과 진우는 함께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주말마다 카페에 나와 도왔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상처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노인이 남긴 사랑이 두 사람을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한식다방이 문을 연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카페는 점점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따뜻한 분위기와 정성스러운 커피 맛이 좋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윤정과 진우는 매일 함께 카페를 운영하며 조금씩 아버지에 대한 이해를 넓혀갔어요. 어느 주말 오후 카페 문이 열리며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고아원 원장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윤정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카페가 정말 잘 되고 있네요. 원장은 주변을 둘러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손님들도 많고 분위기도 좋아요. 윤정은 원장을 창가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바로 노인이 앉던 그 자리였어요. 커피 한 잔 대접할게요. 윤정은 정성껏 커피를 내려 가져왔습니다. 원장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이윤정 씨, 오늘 꼭 전해야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윤정은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원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한식 어르신이 왜 매일 이 카페에 오셨는지 아세요? 윤정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저 커피를 좋아하셨나 보다 생각했죠. 원장은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어르신께서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저에게 이걸 맡기셨어요. 나중에 그 카페 사장님께 전해달라고 하시면서요. 윤정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받았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노인의 떨리는 글씨가 나타났어요. 오늘도 그 카페에 갔소. 처음에는 착각이었소. 그 여자를 보고 진우 엄마인 줄 알았소. 윤정은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을 진우의 어머니로 착각하셨다니. 하지만 며칠 지나니 알겠더군요. 그 사람이 아니란 걸. 얼굴도 다르고 목소리도 다르더군요. 윤정은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곳에 가고 싶었소. 커피 향이 그리웠소. 아니, 사실은 그게 아니오. 진우 어머니를 닮은 듯한 그 여자를 보면 옛날 생각이 나더군요. 진우가 어렸을 때 우리 가족이 행복했던 시절 말이오. 윤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원장이 말을 이었어요. 어르신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알겠소. 그 사람은 다르오. 그래도 커피 향이 그리워서 매일 갑니다. 그곳에 앉아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더군요. 마치 집에 온 것 같았다고 하셨어요. 윤정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노인이 창가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이 떠올랐어요. 그건 미움이 아니었습니다. 원망도 아니었죠. 그저 옛 기억을 그리워하는 눈빛이었던 겁니다. 잃어버린 가족을, 행복했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윤정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그런 마음으로 오셨는지 전혀 몰랐어요. 오히려 귀찮아했어요. 커피 한 잔으로 자리만 차지한다고 불평했어요. 윤정은 자신의 그런 지난 시간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원장은 윤정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그 여자에게 고맙다고, 나 같은 늙은이를 받아줘서 고맙다고, 차가운 세상에서 따뜻한 자리 한 곳을 내어줘서 고맙다고 하셨어요. 윤정은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흐느꼈습니다. 그때 카페 안쪽에서 진우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진우는 우는 윤정을 보고 놀라 다가왔어요. 원장이 진우에게도 수첩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우는 수첩을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니. 진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첩에는 진우에 대한 이야기도 적혀 있었어요. 진우야, 아버지는 내가 행복하길 바란단다. 내가 웃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 용서받지 못해도 괜찮아. 다만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랄 뿐이야. 진우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생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았는데 아버지는 평생 저를 걱정하고 사랑하고 계셨네요. 진우도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윤정과 진우는 한참 동안 함께 울었습니다. 카페 안은 조용했지만 깊은 슬픔과 위로가 흐르고 있었어요. 원장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을 전했어요. 어르신께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모든 게 괜찮다고, 용서도 화해도 필요 없다고, 그저 사랑했다는 것만 기억해 달라고 하셨어요. 윤정과 진우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석양빛이 카페 안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이제 알았습니다. 노인이 이 자리에 앉아 무엇을 바라보았는지, 무엇을 그리워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용서했는지를 말이죠. 어르신, 이제는 편히 쉬세요. 윤정은 속삭였습니다. 저희가 어르신의 사랑을 이어가겠습니다. 진우도 고개를 숙여 묵념했어요. 벽에 걸린 노인의 사진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사계절이 지나가는 동안 한식다방은 동네의 명소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이곳을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공간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윤정과 진우는 매일 함께 카페를 운영하며 노인이 남긴 뜻을 실천해 나갔죠.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한식다방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무료 커피 나눔의 날이었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초대해 따뜻한 커피와 빵을 대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분만 오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어요. 이제는 2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매달 카페를 방문하셨습니다. 윤정은 어르신들 한 분 한 분께 정성껏 커피를 내려드렸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날씨가 쌀쌀한데 감기 조심하세요. 고맙네. 이렇게까지 마음 써주시니 정말 감사해요.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윤정도 행복했어요.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습니다. 진우는 주말마다 카페에 나와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할아버지,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 자네 같은 젊은이가 우릴 챙겨주니 고맙지. 진우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도 이렇게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하셨을 거예요. 카페 한쪽 벽에는 노인의 사진이 여전히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작은 액자가 하나 더 생겼어요.
서한식 어르신을 기억하며라고 적힌 액자였죠. 그리고 그 옆에는 방명록이 놓여 있었습니다. 카페를 방문한 사람들이 감사의 메시지를 남기는 공간이었어요. 이곳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혼자였던 제게 위로가 되었어요. 한식 어르신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방명록은 이미 몇 권째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가끔 방명록을 읽으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노인의 작은 선행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였습니다. 카페는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윤정은 바쁘게 커피를 내리고 진우는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한 노인이 들어왔어요. 80대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낡은 외투를 입고 지팡이를 짚고 계셨어요. 윤정은 노인을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꼭 1년 전 그 노인과 비슷한 모습이었어요. 윤정은 미소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어디 앉으시겠어요? 노인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창가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괜찮겠소? 물론이죠. 제일 좋은 자리예요. 윤정은 노인을 창가로 안내했습니다. 바로 서한식 어르신이 앉으시던 그 자리였어요. 노인은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경치가 참 좋구만. 네, 이 자리가 특별한 자리거든요. 윤정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커피 한 잔 드릴까요? 그럼 고맙겠소. 아메리카노로 주시오. 윤정은 정성껏 커피를 내렸습니다. 커피 향이 카페 안가득 퍼졌습니다. 윤정은 커피를 노인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고맙소. 참, 이 카페는 분위기가 참 좋구만. 노인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뭔가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이 드네. 윤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진우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더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야,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고맙네. 노인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커피 맛도 좋구만. 진우는 인사를 하고 물러났어요. 윤정은 진우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윤정은 카운터로 돌아와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노인은 창밖을 보며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계셨어요. 1년 전 서한식 어르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윤정은 이제 알았습니다. 세상에는 혼자 외롭게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그리고 작은 관심 하나,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말이죠. 윤정은 벽에 걸린 서한식 어르신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노인은 여전히 희미하게 미소 짓고 계셨어요. 어르신, 저 이제 알겠습니다. 윤정은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은 아무도 모르게 누군가의 용서로 이어진다는 것을요. 커피 향기가 카페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윤정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 향기 속에는 노인의 사랑이, 용서가, 그리움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윤정은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리고 미소로 인사하고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셨던 게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누군가를 위로하고 따뜻함을 나누고 사랑을 전하는 것. 진우는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아버지께 인사를 올렸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카페 창문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창가에 앉은 노인도 노을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윤정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길 바라며 말이죠. 한식다방에는 오늘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각자의 상처를 안고 찾아왔어요.
하지만 이곳을 떠날 때는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조금 더 따뜻한 위로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한식 어르신이 남긴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나요? 사연 속에 담긴 진심이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한 줄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진심이 머무는 이야기.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